나는 어떤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급하다고 빨리 맞춰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맞추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무책임하시네. 너 이걸로 이렇게 속상해하고 화낼 게 뭐가 있냐? 화가 내면 네 시간만 낭비지. 아, 야, 인생 뭐 있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너 직장 상사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야, 근데 너도 힘들겠지만 직장 상사도 한번 생각해봐라. 야, 얼마나 위에서 쪼이겠냐? 아, 어떡하냐? 아, 어떡해 진짜. 아, 어떡해. 너 혹시 과거에 인정받지 못하고 너한테 괜히 소리만 지르고 너는 노력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나 같아도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야, 너 그래도 그거 잘 참고 나왔네. 나 같으면 진짜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내일 회사 어떻게 가. 진짜 마음 답답하고 힘들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심리상담센터 대표 원장 윤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그 예를 듣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있는지 알아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오늘 하루 친구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급한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못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오더니 이 일을 너무 급해서 그런데 오늘 퇴근 전까지 꼭 끝마쳐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걸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은 급한 업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친구는 퇴근하기 전까지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내려와서 물어보죠. 윤은지 씨, 이거 일 다 마치셨나요? 어떡하죠? 저 일을 오늘 너무 갑자기 급한 업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학원에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마쳤습니다. 아,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급하다고 빨리 맞춰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맞추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무책임하시네.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러면은 시간 더 줄 테니까 이거 빨리 끝마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그냥 퇴근하세요. 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만나 어디 일 맡기겠어? 집에 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거기 있기도 좀 뻘쭘하고 그리고 남아서 아닙니다. 제가 일처리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말에 따라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까지 평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친구에게 이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를 위로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감정을 부정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걸로 이렇게 속상해하고 화낼 게 뭐가 있냐? 화가 내면 네 시간만 낭비지. 이렇게 화낼 시간에 야, 우리 그냥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자. 거봐, 웃으니까 좀 기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잊고 사는 게 네 마음도 편하고 좋은 거야. 이거는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부정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냥 잊어. 잊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잊는 게 네 마음이 편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가형이 있습니다. 철학가 유형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꼭 인생을 거론하셔야 돼요. 야, 인생 뭐 있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야, 꼭 완벽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은 너 그거 통해서 또 뭐 배우는 거야. 분명히 이번 사건으로 너 배워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득 보는 거 있을 거야.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면은 그게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거론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스타일이 바로 철학가 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 실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충고형입니다. 충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상사의 화를 풀어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은 너 직장 상사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야, 나 같으면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아. 가서 너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다시 맡아가지고 끝내주려고 해봐. 그러면은 아마 상사와도 사이가 다시 도와줘가지고 너도 아마 관계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 상사랑 되게 잘 지내보지 않을까? 너 좀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충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유형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유형이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쪽 친구가 아닌 다른 직장 상사의 감정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야, 근데 너도 힘들겠지만 직장 상사도 한번 생각해봐라. 야, 얼마나 위에서 쪼이겠냐? 아마 그 사람도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그랬기 때문에 너한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직장 상사 마음도 이해가 된다, 야. 네가 이거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라면은 진짜 화날 것 같아. 야, 일 시켰는데 그렇게 안 끝내면은 자기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아마 너한테 화낸 걸 거야. 너도 좀 이해해야 돼. 그리고 네 실수도 있잖아. 퇴근 전까지 그거 끝내달라 그랬는데 그거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냐. 잘 신경 썼어야지 라고 하면서 괜히 막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직장 상사가 나 이렇게 했었는데, 야, 네가 직장 상사였으면 어떨 것 같아?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야, 얼마나 화났겠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나는 감정을 알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꾸만 그 사람의 감정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속상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유형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제3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은 동정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동정하는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해,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탄식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런 추임새를 많이 넣어주어요. 어떡하냐. 어떡해 진짜. 어떡해. 괜히 내가 더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이거를 또 말하면은 쟤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만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하는 유형은 감정을 공감해 주는데 대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떠했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추임새를 통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동정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아마추어 정신분석가형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추어 정신분석가 스타일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직장 상사가 너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화가 난 것 같아, 네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네가 짜증낸 것 같아? 아니면 과거에 직장 상사랑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너 혹시 과거에 인정받지 못하고 너한테 괜히 소리만 지르고 너는 노력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마 그거 관련 있을걸?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게 트라우마가 되면은 그게 나를 굉장히 성인이 되어서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너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거까지 가가지고 이제 정신분석가처럼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추어 정신분석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정으로 친구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짜증났겠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점심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 시켜놓고 그거를 다 못했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나 같아도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야, 너 그래도 그거 잘 참고 나왔네. 나 같으면 진짜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내일 회사 어떻게 가? 진짜 마음 답답하고 힘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말한 유형들과 진짜 감정을 공감하는 유형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감정을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나도 너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적인 건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공감해 주게 되면은 말했던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갑자기 자기가 화가 났던 게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해주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화가 났던 게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조그맣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 내 직장 상사가 원래는 조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되게 좋고 논리적이거든? 근데 어저께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한테 그렇게 화를 푸는 것 같더라고. 나도 잘못을 하긴 했지. 그렇게 급한 거라면 먼저 빨리 처리해줄 수도 있는 건데 나도 깜빡한 점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아마 내일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 지을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무안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회가 되면 말하고 싶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내 감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감정도 내 스스로가 더 충분히 알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요, 감정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 공감의 언어는 저희가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아셨다면은 한 번쯤 다시 한번 공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았다면은 그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 날에도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뉴욕 심리상담센터 원장 윤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